자, 중개사 시험 합격 사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자신감도 생기고 용기가 생길 거예요. 좀 오래됐습니다. 19회 시험입니다. 10년 전이죠. 이름이 싱싱합니다. 이경옥 씨라고요. 그때 나이가 정확히 31세입니다. 예? 그래요? 지금은 40 넘었잖아요. 시험 볼 때요. 네. 자, 이번은요, 서울에서 직장 근무하다가 힘들었어요. 페이는 셌습니다. 월 한 500원 벌었는데요. 퇴근이 기본 밤 10시, 11시입니다. 이렇게 몇 년 근무하니까 몸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몸이 망가지는 바람에 결국 직장을 그만뒀어요. 쉬어야 되거든요. 쉬려고 이제 지방 언니한테 내려옵니다. 언니가요, 지방 대구 지역이요. 칠곡이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칠곡. 거기 이제, 예? 예, 언니가 계시는데, 언니가 공인중개사예요. 언니가 공인중개사인데, 여기에서 중개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 당시에 월 700에서 800을 벌었거든요. 잘 벌었습니다. 마침 쉬러 오니까 언니가 얘기합니다. 야, 너 쉬는 김에 그 중개사 공부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제 수업을 듣게 됐습니다.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19회 시험이 10월 26일 날, 일요일 날 시험 쳤고요. 그때 일요일 시험 쳤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기가 막혀요. 공부를요. 6월부터 시작합니다. 7, 8, 9, 10, 넉 달요. 여러분 행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11월 지금부터 1년 꼬박 하시니까. 근데 6월부터 공부하면 말도 안 돼요. 왜? 7월달부터 문제 풀이 들어가는데요. 진도 다 끝나가잖아요. 넉 달. 이때부터 공부를 시작합니다. 하면서 수업 들으니까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힘든 게 뭐냐. 이렇게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뒤늦게 오니까 그 많은 학생들이 혀를 끌끌 찹니다. 왜 이제 오냐 하면서요. 이때부터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많은 이제 학생들이 하나같이 자, 동정을 하면서 어떻게 시험 되겠느냐. 이제 원서 내면요. 아마 1차도 어려울 거다. 경험 삼아서 공부를 해야 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요. 한 달 동안요. 막막합니다. 그래서 딱 한 달 동안요. 유일한 방법은요. 강의를 들어도 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1월, 2월, 3월, 4월 동강이 있죠. 동강으로 따라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딱 한 달 만에요. 넉 달치 동강을 한 달에 마스터해버립니다. 지속하게 들어요. 오전에 수업 듣고요. 점심 먹고요. 2시부터 새벽 1, 2시까지요. 하루 종일 동강을요. 자, 10시간 이상 매일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달 동안에 넉 달치 동강 듣는다.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아주 무서운 집중력입니다. 자, 이거 강조하려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가요. 수지분석입니다.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수지분석. 그래서 한 달 동안에 넉 달치 동강 딱 들었더니요. 필요한데요. 야, 이 시험 잡을 수 있겠다. 그리고 또 한 달 뒤입니다. 8월 말. 8월 말이면 매달 말에 모의고사 시험 치거든요. 그래서 딱 2달 만에 이제 모의고사 응시를 합니다. 시험을 보고요. 그때 학생 수가 저하간 합쳐서 100명은 넘었는데요. 단 2달 만에 모의고사를 1등합니다. 보기 속 1등합니다. 제가 강의 오래 했지만은요, 딱 2달 공부해서 뒤늦게, 뭐 5월달, 6월달 해가 2달 만에 1등한 계산 딱 2번 봤거든요. 2번 봤어요. 한 번은 서울대라는 친구고요. 얘는 지방대학교거든요. 어쨌건 보기 좋게 1등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코를 납작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시험, 보기도 좋게 동착기하고요. 그리고 합격한 다음에 다시 서울 올라갔어요.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교수님은 저 모르실 거예요. 넉 달 공부했는데 보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너무 잘 배웠다면서 꼭 합격했으니까 저는 식사 대접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강남에 수업 마치면서 사당역에서요. 식사를 같이 했거든요. 그때서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자랑하더라고요. 저 1차 있죠. 1차 민법결은 평균 85점 나왔대요. 넉 달 만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강조합니다. 제가 이렇게 합격했다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저는 누구랑 붙더라도 집중력만큼은 자신이 있대요. 절대 안 진대요. 그만큼 시험은요. 이게 중요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를 만나서 따로 식사 대접한 이유가 이게 아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저를 부른 거예요. 알고 보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별도로 조언을 구하더라고요. 선생님 하면서. 제가 고민이 있는데 이것 좀 상담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 제가 이제 합격했으니까 그 건국대학교 부산학과 건국대학교 건대 쪽에 대학원을 진학하고 싶대. 대학원. 또 두 번째는요. 이미 합격했으니까 경매를 배우고 싶대. 경매. 세 번째는요. 부동산 실무 창업하고 싶대요. 그래서 세 가지가 딱 걸리는데 뭘 할지는 모르겠다면서 저한테 자문 구하더라고요. 제가 딱 듣자마자 바로 대답했어요. 첫째, 건대, X 포기하세요. 30 넘었잖아요. 예. 지금 해본 대로 의미가 없다. 예. 지금은 실무나 경매하든지 실무든지 일단 이것부터 벌고 여유가 있으면 그때 뒤어서 뒤늦게 가도 안 늦다. 얘는요 돈질만 하면 되거든요. 그럼 적당히 하면요 적당히 너무 무서우면 다 졸업한다 이 말입니다.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포기해라. 그리고 2번과 3번은 내가 조언을 줄 테니까 결정은 알아서 선택하세요. 알아서. 첫째, 만약 경매를 배우게 되면 내가 따로 김 박사라고 한 분을 소개해드리겠다. 경매 잘하는 이분은요 교대 입구 쪽에서요 경매만 개인지도 합니다. 개인지도. 그래서 이분 내가 소개해드릴게. 두 번째, 실무 창업하겠다면 다시 지방 내려가세요. 언니한테. 그래서 언니가 중개실무 잘하니까 언니 밑에 가서 딱 석 달, 넉 달만 배우고 하면 계약 쓸 수가 있다. 딱 가르쳐준다. 그래서 이 둘 중에서 선택은 당신이 하세요 하면서 이제 끝났습니다. 이 친구가요 바로 다음날 결정합니다. 선생님 저는요 실무 포기했어요. 경매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이 말 듣고요 김 박사님 또 전화했습니다. 저하고 거의 친구처럼 지내니까요. 그래서 이분한테 바로 소개했어요. 이분한테 경매 배우려면요 특별해요. 경매 개인지도 하니까요. 개인지도. 그래서 저를 소수성리에 한 5명, 6명 데리고 이렇게 가르쳤는데요. 이분한테 배우려고 줄을 섰어요. 한 6개월 기다려야 됩니다. 줄을 섰습니다. 잘해요. 그리고 이분은요 조건이 있습니다. 경매 배우게 되면 무조건 통장 잔고를 보여줘야 됩니다. 통장 잔고에 기본 3천만 원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2달 개인지도 해주고 그리고 이 잔금 갖고요 낙찰 받아주거든요. 거의 수익이 납니다. 그럼 말이 경매 배우는 거지. 이 비용 빼고도 또 낙찰 받으면 수익이 크대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줄을 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전화했어요. 교수님, 자 저한테 배운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하도 이제 절실해가지고 경매 배우려고 하는데 제발 새치기 좀 해요. 새치기. 빨리 좀 넣어주세요.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서 바로 이제 딱 넣어줬거든요. 바로 이 경매 배웁니다. 이분은요 어떻게 가르치지? 첫날부터요. 첫날부터 바로 서초구에 중앙법원에 있죠. 경매장 앞에 9시까지 집합 바로 모이래요. 강의 안 합니다. 바로 쫙 불을 봅니다. 저도 이번 밑에 1년 동안 같이 중앙법원 가서요. 같이 늘 현장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일단 경매 자 법정에서 이제 장이 끝나잖아요. 끝나면 12시 한박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 중앙법원 구내 식당이었어요. 테이블이 있죠. 6명, 7명 둘러 앉아서 점심 먹으면서 김 박사가요. 자료를 A, B, C, D 자료를 몇 개 줍니다. 이번 주는 얘가 관심 종목입니다. 뭘 들어가도 재미 좋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한 줄 동안에 이거 두고 현장 가자. 현장 가자. 그래서 다 같이 현장 가는데 절대 차를 갖고 오지 말라고 합니다. 오지 말고 다 같이 지하철 이동입니다. 지하철 이동. 지하철 이동하고 그 이상은 무조건 도보입니다. 도보요. 하면은 저 위에 은평 유탄이 있죠.
그 개발할 적에 전철역에서 얼마나 먼지요. 제가 따라가는데 개고생했어요. 개고생. 와, 그 추운 겨울 날씨예요. 걸어서 한 2시간 걸었는데요. 시급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임장은 도보입니다. 도보. 그러면서 주변 다 보면서 설명하면서 대화하면서 가거든요. 그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번 밑에서 2달 배우면요. 누구든지 예배가 없어요. 몸무게가 5kg, 6kg 빠집니다. 아시겠어요? 다이어트가 돼요. 예. 예. 그래서 드디어 이제 경매 배웁니다. 2달 배우고요. 이제 낙찰 받거든요. 낙찰 받은 장소가 어디냐? 지금의 김포 밑에 마곡지구 있죠. 마곡지구요. 마곡지구입니다. 10년 전이면요. 재개발도 시작 안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1층 빌라를 낙찰받아요. 낙찰가 얼마? 1억 9천입니다. 1억 9천인데요. 내 돈 얼마? 4천만 원입니다. 집은 4천이고 은행에 얼마 빌렸다? 1억 5천 빌렸습니다. 이렇게 빌려서 낙찰받았거든요. 낙찰받고 2달 지났습니다. 2달 만에요. 피가 4천만 원 올랐어요. 대박이잖아요. 몇 프로 수익률? 100%입니다. 4천 투자했어요. 피가 4천 생겼거든요. 뭐 때문에? 이때부터 재개발 재료가 조금 있었거든요. 싹 드니까 그대로 피가 확 올라가더라. 그때 제가 전화가 왔습니다. 예. 예. 따로 여기서 이제 낙찰 받고 실무한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마침 잘하고 있으니까 그날 수업이 의정부 쪽에 수업이 있었는데요. 의정부에서 쭉 내려 환성해가지고 또 이 마곡지구에 송정역이 있어요. 이까지 가는데 또 개고생했어요. 와, 왜 그렇게 먼지요? 2시간 더 걸리더라고요. 정말 멀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 단독주택 허름하잖아요. 한참 헤매다가 겨우 찾아갔거든요. 겨우요. 찾아가서 축하했어요. 야, 참 경매 2달 비었고 수익 2달 만에 4천만 원 벌었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4천 벌었으니까 이제 빨리 팔아야지. 현금화 시키자. 왜? 팔면요. 하다못해 저한테 소주라도 한 사주겠지 싶어가지고요. 팔라고 하니까 본인은요. 정색입니다. 안 팔겠대요. 딱 잘라서 안 팔겠대요. 왜 안 파느냐? 5년 뒤, 7년 뒤 재개발 들어가면요. 조합은 자기 딱지 받잖아. 그러면 이때 기본 피가요. 1억 5천, 2억은 예상이 되는데 피가요. 가만히 기다려도 뭐 1억 5천 버는 건데 왜 사전에 파느냐? 당연히 뻔히 보이는데. 그래서 일단 안 팔겠대요. 그래서 이제 경매 멋지게 배웠습니다. 다음에 요 송년역 주변에요. 단독주택 4거리입니다. 4거리에 여기에 간판이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아니잖아요. 부동산이니까. 이름도 특별합니다. 무슨 부동산? 동네 부동산. 동네 부동산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중개업자가요. 70이 훨씬 넘었거든요. 자격증 없이 오랫동안 동네 장사 하다가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이 친구한테요. 자, 이거 그냥 불리금 없이 인수받아라. 내가 나이가 많아서 못하겠다. 그럼 내시키면 받아버렸습니다. 드디어 뭐 경매에서 실무 바로 연결됩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이미 오래됐기 때문에 이분이 가졌던 모든 고객들이 전부 다 이게 온대 말입니다. 처음에 아무것도 몰라도요. 무조건 친절하게. 제가 처음에 초짜라서 모르거든요. 친절하게. 아주 친절하게 했더니 손님이 다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단 열흘 만에 계약서를 씁니다. 있던 자리니까요. 이때부터 한 달, 2달 지났거든요. 피는 4천 벌었고요. 2달 동안 하면서 이제 저한테 제가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더니 얘기합니다. 저 실무 2달 배웠는데요. 선생님 하면서 저 2달 동안인데 2달 동안에 수입은 월 400원 됩니다. 400요. 400은 적지는 않거든요. 괜찮게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무도 바로 배워버렸죠. 다음에 올라갑니다. 뭘로? 건대 올라갑니다. 이제 평일날 실무하니까 2달 하니까 이제 좀 알거든요. 돈도 벌고. 그러니까 이제 송전역에서 어디까지? 건대까지. 또 지하철 1시간 더 타야 되잖아요. 멉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로 그 사회교육원에 주로 부동산 전문가 과정이 있습니다. 특강이 있어요. 한 주일에 대개 한 2번쯤 들어야 되거든요. 그 먼 데까지 평일 저녁에 갑니다. 가면서 전문가 과정을 또 공부합니다. 전부 다, 자,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건대 가서 공부를 배우는데 여기서 가장 집중하는 게 뭐죠? 수지분석입니다. 수지분석. 저한테 얘기를 해요. 저는 수지분석에 올인합니다. 왜냐? 마곡지구다. 앞으로 재개발 많이 될 거다. 지금은 단독주택 가진 사람들이 재개발되면 이거 다 허물고 5층 건물 짓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단독주택 가진 사람들이 전부 다 건물주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배웠다가 5년 뒤에 틀림없이 필요하다. 이거 전부 다 엑셀 작업해가지고 건물 짓게 되면 건축비 얼마, 용도 뭐다 해서 이렇게 자 계획서 써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미리 팀은 어떻게 짓다가 중개하게 되면요. 당연히 나를 찾아올 거다. 벌써 5년 뒤를 보고 수지분석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은요. 넉 달 만에 합격했어요. 넉 달 만에. 하나 집중력을 해요. 그리고 고민해서 경매 배우고 바로 실무 연결하고요. 어디까지? 5년 뒤에 보고요. 이것까지요. 지금 마곡지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래서 합격 사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요. 시간 많습니다. 지금 많거든요. 조금만 집중하면요. 우리 지금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부터는 절대 안 되는 시간 버리셔야 됩니다. 무조건 쉬면 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교재 봅니다. 자, 지난 시간요. 가능소소득과 유효소 차이점은 요거 차이점이다. 공실과 불량부채 기타 소득입니다. 다시 총수익에서 빼는 거 세 가지다. 한 번 더 확인. 세 가지가. 첫 번째 뭐?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경비 빼면 순, 빚 갚으면 세전, 세금 내면 세후. 자, 하나씩 봅니다. 첫 번째 경비 빼자. 바로 영업경비죠. 무슨 주택? 임대주택입니다. 요거 운영하는데 경비 들어가죠. 뭐 들어갑니까? 관리비. 뭐 들어가죠? 광고비. 뭐 보험료. 뭐 재산세. 다 들어가잖아요. 이 비용을 다 떨자. 얼마? 1년. 그래서 1년치 경비가 4천만 원 잡을게요. 그러니까 순수익이 얼마입니까? 7천. 자, 이게 아직까지 전부 다 내 손에 안 들어온단 말입니다. 왜? 다음에 빚 갚자. 자, 부채 서비스건요 똑같은 말이 있고 얘가 저당 지불액입니다. 똑같은 말이 있고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저당 지불액, 원리금 상환액, 부채 서비스액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시험은요. 이것저것 다 묻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럼 잘 보여. 임대주택 지으면서 은행에 건축대부 융자받은 게 있잖아요. 이거 원리금 갚아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원리금 갚는 1년치가 얼마 잡을까? 1,000만 원 잡을게요. 빚 갚자. 얼마예요? 6천만 원입니다. 세전 현금 수지가 6천 났다. 아직까지 전부 다 내게 아니에요. 왜? 세금 안 냈잖아요. 소득세 내자. 소득세를 자 5월달 신고해서 500만 원 냈다. 그럼 세후가 얼마 나와요? 5,500만 원입니다. 얘가 최종적인 투자자의 몫이 됩니다. 5,500입니다. 항상 투자는 어디까지? 이거 다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얘가 전부 다 내게 된단 말입니다. 반드시 세후까지를 꼭 구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영업수지 흐름입니다. 이러면 되게 중요해요. 거의 매년마다 한 문제가 늘 나온다고 보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빈 괄호입니다. 빈 괄호 넣고 싹 지우고 단어가 뭡니까? 얼마나 쉬워요.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이런 문제는요. 점수 거저 주는 거지. 학급 문제. 이런 문제가 2번 났어요. 2번. 2번 났고. 근데 지금은 자 제가 숫자를 다 적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이만큼을 박스에다가 가능, 조소득, 공실, 기타, 경비, 부채, 소득세 쭉 주고요. 뭘 과시요?
세후 현금 수지를 구하시오. 요거 구하는 계산 문제가 가장 잘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까지를 갖고 놀아야 됩니다. 그럼 뭔가 느낌이 안 들어요? 이거 전부 다 계산하려면요. 계산 한참 해야 됩니다. 계산기를 빨리 두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계산기를 빨리 두드리자라고 해야 됩니다. 이거 푸는데요. 계산기가 독수리 타법이야. 띄엄띄엄 치면요. 세월 다 지나갑니다. 아시겠어요? 풀고 싶으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냥 이거 보면서 다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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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날려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기가 빨리 두드리면요. 그만큼 공부 많이 한 거고요. 빨리 두드리면 그게 그대로 뭐 학교는 잘한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7월 8월 되면요. 7월 8월 달 8월 달 되어서 옆 사람이 계산기 두드리는데 이렇게 두드리면요. 옆에 가지 마세요. 네. 그 사람 무시하세요. 아시겠어요? 왜? 떨어질 거니까. 아시겠어요? 예. 그때 되니까 계산기가 이거 해요. 다다닥 다닥 합니다. 그 사람하고 맨날 밥 먹고 맨날 커피 같이 마시세요. 같이 학교 갑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결국 계산기 자꾸 두드려야 되고요. 빨라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영업수지의 흐름입니다. 다음 페이지 봅니다. 가로 3번요. 지분복귀입니다. 지분복귀. 얘는요. 오른쪽 페이지 보니까 흐름이 짧아요. 자, 굵은 게 3개 보이죠. 순매도액, 세전 지분복귀액, 그리고 세후 지분복귀입니다. 자, 이거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매도가격입니다. 여기서 매도 경비를 빼요. 그러면 순 매도가격입니다. 다음에 미상한 저당 잔금을 공제합니다. 그러면 세전 지분복귀고요. 다음에 세금, 이때 세금은요, 소득세가 아니고 팔 때죠. 팔 때, 처분할 때. 무슨 세금? 양도소득세. 그들은 뭐 자본이득세. 양도세를 말이에요. 그러면 세후 지분복귀입니다. 항상 세후까지를 구해야지 이것이 최종 나의 몫이 됩니다. 다시 자 처분할 때니까 처분 가격, 매도 가격 맞잖아요. 여기서 빼는 게 몇 개? 1개, 2개, 3개 똑같아요. 뭐?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그러니까 이거 알면요. 그대로 갖다 붙이면 똑같습니다. 빼는 게 똑같아요. 그래서 경비 빼면 뭐? 순. 똑같잖아. 빚 갚으면 뭐? 세전. 세금 내면 뭐? 세후.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만 정리되어 버리면 얘는 따라와요. 반복됩니다. 숫자 넣어볼까요? 아파트를 팔아야지. 이때 아파트를 팔 때 예상되는 처분 가격, 매도 가격 3억 잡을게요. 경비 빼자. 매도 경비, 대표적인 게 중개 수수료 등 해서 경비 쭉 빠져나갑니다. 이때 경비를 자, 한 1,000만 원 잡을까요? 그러면 순 매도 가격 얼마? 2억 9천만 원입니다. 이게 아직 전부 다 내게 아니대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파트 팔면서 팔 때 은행 융자 받는 게 있죠. 아파트 팔 때는요. 앞으로 계속 원룸 갚아 나갑니까? 팔 때 한 방에 다 꺼버립니까? 한 방에 되면 다 꺼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미상한 저당금. 앞으로 남은 거 전부 다 저당금을 한 방에 다 꺼버려야 됩니다. 바로 미상한 잔금. 요거 한 5천만 원 잡을게요. 5천만 원. 얼마 남았죠? 2억 4천입니다.
얘가 세전, 처분 가격, 지분 복귀액입니다. 아직 낼 게 아니에요. 세금 안 냈잖아요. 이때 양도소득세 내야 되겠지. 양도세 1,000만 원 잡을게요. 1,000만 원 빼자. 그러면 세후가 2억 3천입니다. 이때 세후 지분 복귀액 2억 3천만 원. 얘가 최종적인 나의 몫이 된다. 투자자의 몫이 되는 거예요. 세후까지를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얘는요, 아무 표시가 없어요. 덜 중요하다. 그러면 지분 복귀액은요, 28회 동안에 딱 한 번 나왔어. 별거 아니에요. 딱 한 번 나온 게 뭐냐? 다시 빈 괄호, 빈 괄호, 빈 괄호 다 지우고요. 뭐가 들어갈까요?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똑같이 그냥. 얼마나 쉬운 문제입니까? 얘만 딸랑 한 문제 나왔습니다. 얘가 한 번 나올 때요. 얘는 거의 매년마다 늘 나갔거든요. 그래서 얘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어디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만큼 숫자 주고요. 세후 과시요 계산 문제. 확실히 풀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현금 수지 분석입니다. 수지 분석. 그래서 항상 수지 분석은요. 처음 들어도 이제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빼는 거 세 가지가 뭐?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경비 빼면 순, 빚 갚으면 세전, 세금 내면 세후. 여기까지만 반복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현금 수지 분석을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70페이지요. 자, 부동산 금융이죠. 그러면 자, 지금까지 공부했는 거 볼까요? 우리가 기초 입문 과정은 핵심 파트 있죠. 가장 먼저 수요 공급 정리했고요. 두 번째 부동산 정책 정리했습니다. 오늘 방금 투자 끝났습니다. 네 번째 금융활동입니다. 다섯 번째 감정평가. 이 5개 파트만 집중해야 됩니다. 핵심 단어입니다. 지금 금융 있죠. 금융은 입문과정은요. 제가 패스할 건 패스예요. 얘는요. 1달부터 들어 다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패스하고 요거 대신에 뭘 한다고 하세요? 계산 특강. 별도로 7주차. 다 다음 주입니다. 다 다음 주. 요때 금융 대신에 계산 특강. 그러니까 3시간 내내 프린트 나갑니다. 아시겠어요? 프린트 갖고 계산 문제만 풉니다. 계산 문제만. 기초에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다 다음 주 보고요. 그럼 이어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감정평가 바로 넘어갑니다. 감평 넘어가요. 96페이지입니다. 감정평가입니다. 자, 감평 목차부터 먼저 봐요. 목차. 감정평가가 뭐냐? 한마디로 감정평가를 한다는 것은 이꼴 부동산 가격 구하는 것이 바로 감정평가를 한다라고 불러요. 따라서 감정평가 이론 이꼴 부동산 가격 이론 똑같은 말입니다. 감정평가는요. 무조건 6문제 출발해서 7문제까지 잘 나와요. 참고로 28회 시험은 7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건 알아야 됩니다. 학교를 공부하다 보면요. 가장 힘들고 어렵고 포기를 많이 하는 부분이 바로 감정평가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감평은 양도 많고 어려워요. 되게 감평을 제대로 생각하시려면요. 한 달 동안 수업해도 모자랍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강의 흐름을 보게 되면요. 많은 다른 강사들이 어떻게 수업하느냐. 자, 2달 동안 쭉 진도 나가잖아요. 처음에 상세히 차근차근 나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2달 끝나면서 마지막 주 한 주 딱 남겨놓고요. 이거 갖고 감평을 다 날려버립니다. 한 달 해도 모자라는데 한 주 만에 끝낸다. 진도 날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재 보면요. 밑줄만 몇 개 붙고 쫙쫙 날아가거든요. 하면 듣고 알아 몰라? 하나도 몰라요. 다음 달 또 날아갑니다. 또 몰라요. 이렇게 1년 꼬박 들어버리면요. 배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간평은 고질적입니다. 왜? 한 주 갖고 수업을 날려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1년 아무리 들어도 얘는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이해도 못하고 풀지도 못하고 다 날아가거든요. 완전히 구멍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내만큼은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해서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오늘 몇 주 세요? 5주죠. 그죠? 5주. 그러니까 6주, 7주, 8주, 3주는 3주 남겨두고 지금 간평, 개선특강 입문과정인데 시간 많이 남겨놨잖아요. 그러니까 진도를 날아가지 말지 말입니다. 기초부터 꼼꼼히 짚고 넘어가면요. 간평이 세지거든요. 그래서 체계만 잡으면 얘도요. 그다지 어려움은 아니에요. 다만 간평이 분명히 양도 많고 어려움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건 꼭 기억하세요. 간평은 어렵긴 하지만 기초문제 보면요. 얘는요. 어려운 파트인데 문제는요. 전반적으로 쉽게 나와요. 그래서 얘는요. 체계만 잡게 되면 의외로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잘만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런 점에서 간평은요. 꼭 체계를 잘 잡아서 한마디로 고득점하게 되면요. 1차는 거의 너끈히 합격합니다. 목차부터 볼게요. 첫 번째, 감정평가의 기초열입니다. 여기서는 뭘 공부하느냐? 첫 번째, 감정평가의 의를 알아요. 의. 두 번째, 평가는 왜 필요한가? 감정평가의 필요성입니다. 세 번째, 감정평가의 기능입니다. 네 번째, 감정평가의 분류, 종류, 분류가 됩니다. 여기서는 출제가 가장 잘 되고 있는 게 분류. 이놈을 집중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감정평가를 한다는 것은 부동산 가격 관한 작업인데요. 그렇다면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즉 부동산 가격 형성 원리가 돼요. 여기서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가격 발생 요인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가 가격 형성 요인입니다. 세 번째가 가격 재원칙입니다. 감정평가에서 가장 주된 분석은 형성 요인 분석입니다. 이걸 주로 분석합니다. 그러면 형성 요인 종류가 나중에 공부하시면요.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일반 요인이 나와요. 일반 요인. 다음에 지역 요인입니다. 다음에 개별 요인 세 가지입니다. 여기서 지역과 개별이 특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지역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그대로 지역 분석입니다. 개별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개별 분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감정평가에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은요, 되게 중요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제가 어제는 대전 둔산동에서 수업을 하고 왔습니다. 대전 지역에 25평 아파트 대전입니다. 자, 25평 아파트 2억 잡을게요. 2억이다. 서울입니다. 강남. 자, 강남에 25평 아파트 얼마 한다?
10억 잡을게요. 똑같은 평수, 똑같은 아파트다. 대우 프로지오, 대우 프로지오. 구조가 똑같아요. 건축비가 똑같아요. 똑같은 아파트인데 얘는 왜 2억하고 얘는 왜 10억 합니까? 바로 지역 차이. 지역 차이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차이 때문에 가격이 무려 8억 차이가 나. 5배 이상. 그만큼 부동산 가격은요,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강남입니다. 한강이 지나가요.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어떤 지역? 같은 지역. 같은 지역입니다. 그럼 같은 지역인데요. 여기에 101동이 있어요. 102동이 있어요. 103동이 있어요. 같은 지역이잖아. 근데 101동과 102동은요. 가격 차이가 크다 작다? 커요. 얼마 차이? 적어도 5천만 원. 보통 1억도 넘어가잖아요. 이 차이가 뭐 몇 천만 원, 억대 차이가 난다. 얘가 무슨 차이? 개별 차이입니다. 전망이 좋잖아요. 이 차이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이 개별 차를 분석해서 가격을 또 따져봐야 됩니다. 얘가 세잖아요. 다시 101동입니다. 고층 아파트예요. 101동인데요. 얘는 몇 층? 1층. 얘는요, 로얄층입니다. 1층하고 로얄층은 가격 차이가 크다 작다? 커요. 얼마 차이? 5천만 원 잡을까요? 여기서 몇 천만 원 차이 납니다. 무슨 차이? 개별 차이. 그래서 같은 지역도요, 동에 따라서, 층에 따라서 차이가 억대, 몇 천 차이가 난대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가격이 정해진단 말입니다. 결국 이걸 보니까요, 부동산 가격은 지역 차이가 큽니까? 개별 차이가 큽니까? 이게 너무 중요해요. 지역 차이가요. 그래서 부동산 경우에 이 지역 분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부동산 가격은요, 지역 차이에서 크게 달라지고요, 개별 차이마다 가격이 전부 다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결론. 이제 답이 나왔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학교 공부하면요, 감정평가는 지역 분석이 중요하다, 개별 분석이 중요하다? 지역 분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음에 재원칙, 얘가 또 중요해요. 결국 가격 형성 원리는 재원칙하고 지역 개별 분석, 이 두 가지는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이죠. 27회 때 얘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얘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수업하면서 얘가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얘는요,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그래서 올해 무조건 나와버렸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문제가 늘 A급 늘 나옵니다. 두 가지를 확실히 잡으시면 돼요.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가장 어렵다고 하는 감정평가 3방식입니다. 얘가 뭐냐? 그대로 뭐 가격과는 세 가지 방식입니다. 가장 어려워요. 이 세 가지가요, 비교 방식, 원가 방식, 수익 방식입니다. 세 가지. 그러면 우리 시험은 한 문제에서 주로 세 문제가 잘 나와요. 참고로 28회 올해 시험은요, 비교 방식 계산 문제 한 문제, 원가 방식 계산 문제 한 문제, 수익 방식 계산 문제 한 문제. 그대로 계산 문제가 세 문제 터져버렸네. 가뜩이나 수험생들이 이거는요, 어려워하는데요. 계산 문제 세 문제 손도 못 대고 다 날라갔거든요. 다 날라갔습니다. 근데 이것도 연습하시면요, 별거 아니거든요. 잘만 따라오시면 돼요. 네 번째. 물건별 감정평가입니다.
물건마다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자, 토지 평가 어떻게 할까요? 아파트 평가 어떻게 합니까? 상가는 어떻게 하지? 또는 임야다. 또는 공장이다. 과손이다. 이런 많은 물건들 평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시험에 거의 한 문제가 최근에 계속 나왔거든요. 정리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예요. 그래서 토지 가격과 주택 가격을 적정 가격을 공시한다.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까지가 감정평가의 전반적인 5개 흐름입니다. 5개 흐름. 그러면 자 포인트는요. 2장, 3장이 있죠. 얘가 너무 중요해요. 1등이에요. 1등. 2 더하기 3은 얼마? 5문제가 나온단 말입니다. 저는 몇 문제? 4문제에서 5문제가 늘라고요. 너 4문제가요.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2등. 두 번째는요. 최근 시험은요. 이것도 자꾸 묻더라. 얘는 2등입니다. 2등. 최근 시험은 예외 없이 여기서도 한 문제, 여기서도 한 문제 늘 나오더라. 간평은요. 2, 3, 4, 5장에서 1등, 2등인데 이걸 전부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 앞으로 6주, 7주, 8주 남았어요. 감히 입문 과정에서 간평을 이만큼 시간 많이 남겨놨잖아요. 그만큼 기초 쌓기가 좋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오늘은요. 요거 다 끝내요. 기초가. 오늘 요거 끝내고요. 다음 주가 6주죠. 다음 주는요. 가격 형성 원리, 물건물 평가 방법 요거 있죠. 요거를 다음 주 끝냅니다. 6주차. 작은 차가 나갑니다. 다 알아들어요. 다음에 7주차는 뭐 한다고 했죠? 금융 대신에 계산 특강. 계산 프린트 따로 나갑니다. 7주차. 마지막 8주차는요. 가장 어렵다고 하는 3방식이 있죠. 요거를 8주차. 감히 입문 과정에서 이렇게 기초 잡고 이거 다 잡게 되면요. 벌써부터 출발이 확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어른 간평을요. 앞으로 다음 주부터 계속 끝까지 간평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것만 듣더라도요. 정규진대에서 타학원의 학생들이 아무리 감동 못 잡고 다 찍을 때 여러분들은 이미 입문부터 출발이 다르단 말입니다. 체계를 잡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부터 간평 기초부터 봅니다. 교재 96페이지. 96페이지. 먼저 1번 감정평가의입니다. 첫줄 볼까요? 감정평가라 하면 한 줄 밑줄 하세요.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 또는 가격으로 표시하는 것 밑줄. 감정평가는요. 토지 등 하게 되면 쉬운 말로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의 무슨 가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요. 부동산의 가치를 판정해서 그 결과를 가격 또는 가액으로 구하는 것이 바로 감정평가입니다. 옮겨서 볼까요? 자, 의입니다. 방금 분석하니까 감정평가는 부동산의 무슨 가치? 경제적 가치.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를 판정해서 그 결과 가액 또는 가격 구하는 작업이다.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를 판정해서 부동산 가격 구하는 것이 감정평가가 되고요. 더 짧게 말하면 요거잖아요. 부동산 가격 구하자. 부동산 가격 구한다. 이거 바로 감정평가가 됩니다. 오해를 받고요. 다음에 목차 2번이 있죠. 감정평가의 필요성입니다. 자, 필요성은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봅니다. 쉬겠습니다.